안녕하세요, 평남입니다. 오늘은 CNN에서 만든 Fear and Greed 인덱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주식의 시작과 끝이라는 부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CNN Fear and Greed 지수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CNN Fear and Greed 지수는 CNN에서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로 업데이트되는 지표입니다. 점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는 영업 비밀입니다. 대표적으로 7가지 경제 지표들을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최대 공포인 0점에서 최대 탐욕인 100점까지 이렇게 자동차 계기판처럼 나타내게 됩니다.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먼저 이 7가지 경제 지표를 통해서 산출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되겠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다음과 표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채권을 능가하는 주식의 수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20일간. 당연히 주식시장이 활발하면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게 플러스 쪽으로 오겠죠. 근데 장이 좋지 않다면 채권보다 수익률이 낮으니 채권 쪽으로 내려오겠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크본드 수요가 있겠습니다. 정크본드는 쓰레기죠, 정크가. 그 본드는 채권입니다. 쓰레기 채권의 수요가 얼마나 되냐입니다. 쓰레기 채권이라면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빚을 발행하는 이런 채권, 국채를 안전자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나라는 믿을만 하니까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더욱이 미국채면 더욱 안전하겠죠.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 미국채는 쓰레기 종이 쪼가리가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회사채의 경우는 국채보다는 위험성이 높겠죠. 일개 회사니까 언제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률도 높게 됩니다. 근데 이 일반 회사 중에서도 쓰레기 회사, 신용등급 아주 낮은 그런 회사의 채권들을 정크본드라고 합니다. 그러한 정크본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거, 이것은 리스크 감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그만큼 탐욕에 가깝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냐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한 정크본드 수요는 최근에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옵션 시장의 분위기도 이 Fear and Greed 지수에 포함이 됩니다. 먼저 이 풋과 콜의 비율인데요. 먼저 풋이 뭔지 콜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풋은 매도입니다. 숏과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숏 친다, 매도한다,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콜은 매수한다, 바이한다, 바이하는 사람의 비율이란 겁니다. 매도자가 많다면, 즉 주식장이 안 좋다면 매도자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높다면 장이 안 좋고 전망이 안 좋은 것이고, 이 비율이 낮다면 콜의 비율이 높거나 풋의 비율이 낮아진 거니까 장이 좋다는 거겠죠. CBOE는 시카고 볼드 옵션 익스체인지라고, 그냥 시카고에서 옵션 거래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일간의 평균을 통해 이러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최근에 살짝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내려온다는 말은 장이 살짝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시장 모멘텀입니다. 시장 모멘텀은 정말 간단합니다. S&P 500 지수와 그 125일 이동 평균선을 같이 이렇게 그어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 파란 선이 125일 선이고요. 이 까만 선이 S&P 지수의 최근 흐름인데, 125일 선이라고 이렇게 굳이 놔둔 것은 보통 50일선을 중기, 200일선을 장기라고 하는데 그 중간쯤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 중장기 흐름이 어떻게 되냐, 이것을 나타낸 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121선보다 위에 있다면 장이 좀 탐욕에 가깝다는 뜻이겠고, 125일선 밑으로 떨어지면 좀 공포에 가깝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5번째로 시장 변동성이 포함이 됩니다. 시장 변동성은 빅스지수, 까만색 선이 빅스지수입니다. 빅스지수와 빅스지수의 50일 평균선, 이 파란 선입니다. 파란 선을 또 앞에 것처럼 이렇게 나란히 또 표시를 해놓고 그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50일 평균선, 50일은 중기랬죠. 여기서는 또 중기를 보네요. 뭐 그들만의 이 50일 선으로 정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뭐 결과만 받아 먹으면 됩니다. 굳이 원리까지는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같은 실전 투자자들은 51선 위에 있다면 그만큼 변동성 지수가 높다는 거고, 51선 밑에 있다면 변동성 지수가 낮다. 그러니까 안정된다라는 뜻인데, 변동성 지수는 보통 공포일 때 엄청 상승합니다. 불안정하니까.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클 때 올라가니까. 그러므로 이 50일 평균선보다 밑에 있다는 뜻은 변동성이 낮다는 거겠죠. 안정에 가깝다는 거겠죠. 그것을 토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가 폭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맥클라렌 거래량입니다. 볼륨은
그러니까 거래량을 그냥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거래량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락장이면 거래량은 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거래량과 주가는 비례하게 되는데 한 번씩 그런 폭락장일 때는 거래량도 확 느는 예외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주가가 상승하면 거래량 상승하고 하락장 때는 거래량이 줍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10월, 9월과 10월 요때 장이 별로 안 좋았죠. 미국 장이. 그리고 이번 겨울 때 장이 엄청 좋았죠. 마찬가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톡 프라이스 스트렝스, 주가가 얼마나 강하냐 이 지수입니다. 52주 신고가를 낸 종목과 52주 신저가를 낸 종목의 비율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보시면 당연히 52주 신고가를 낸 종목이 많을 때 이때는 탐욕에 가깝겠죠. 반대로 52주 신고가 이 비율이 적은 곳은 공포에 가깝겠죠. 마찬가지로 장 안 좋을 때 이 주가 강세는 적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7가지를 토대로 CNN Fear and Greed 지수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실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데이터들을 CNN 홈페이지에 가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이 지수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올린, 그러니까 13년도부터까지 자료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초에서 16년도 초입니다. S&P 500 지수를 같이 나란히 이렇게 겹쳐 넣었더라고요. 보시면 대표적으로 먼저 S&P 500 지수가 낮을 때 한번, 폭락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럴 때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까워질 것 같긴 하네요. 보시면 이럴 때 이 Fear and Greed 지수가 다 이때 거의 10점 미만, 5점 미만까지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럴 때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추가로 설명 더 드리자면 이 폭락장이 시작되기 전 고점 근처의 이 저점까지는 항상 올라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 전 고점 근처의 최저점 여기까지는 올라오는 것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근처의 최저점, 보수적으로 작은 최저점까지는 올라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드리겠는데 한번 기억은 하고 계십시오. 그 다음 14년도 초에서 16년도 말을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보시면 이럴 때 아까 봤던 거랑 뭐 겹치네요. 앞에 것은 다 봤었고 이럴 때가 되겠는데 보시면 거의 뭐 10점, 20점 미만 이럴 때가 겹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위기 때 이럴 때를 보시면 거의 5점 미만이죠. 거의 5점 근처죠. 그 다음 16년도 중순에서 19년도 중순까지 S&P 500 지수와 Fear and Greed 지수를 이렇게 나타낸 것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때 딱 봐도 이럴 때는 엄청 폭락이었겠죠. 네, 18년도 말입니다. 일단 거의 한 3점 가까이 됐겠네요. 그 다음 요럴 때는 뭐 마이너스 한 10점 정도 한 10점 정도 됐겠네요. 그 이전에는 계속 상승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가 트럼프 집권 시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또 아실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노리면서 사냥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러한 기회가 길게는 한 이런 식으로 장기 상승 때는 이런 폭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때의 이 상승분도 우리는 먹어야겠죠. 물론 이럴 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평소에 이렇게 잔잔하게 올라가는 이 수익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시기 때, 그러니까 평상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폭락장이 아니면 평상시니까. 평상시 때 지수 추종 ETF를 70% 정도 담고 현금성 자산을 30%를 들고 있으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현금성 자산 30%, 70% 지수 추종 들고 있다가 흐름이 바뀌었을 때 이 지수 추종을 절반 정도로 줄여서 그럼 총 이렇게 되겠죠. 먼저 비율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평소에는 3분의 1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3분의 2 정도는 지수 추종으로 가지고 있다가 보통 흐름이 꺾였다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 200일선 밑으로 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0% 이상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 꺾였을 때 장기적인 흐름이 꺾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지수 추종
들고 있던 3분의 1을 3분의 1로 축소를 시키고 그 축소시킨 나머지 3분의 1을 현금성 자산으로 바꿔서 총 현금성 자산, 달러 같은 것들을 3분의 2 정도 들고 있자는 말입니다. 대충 이맘때쯤 되겠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맘때쯤 우리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200일선에 터치를 했을 테니까 이때 이렇게 바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이때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이 현금성 3분의 2, 이 자산을 가지고 전량 투하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때 레버리지를 쓸 생각입니다. 그 저점까지는 항상 거의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2016년도 중 방금 살펴봤던 건데요. 마찬가지로 살펴보시면 떨어지기 전 고점 근처의 저점이라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요까지는 저점에서 거의 올라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2013년도 그때도 그랬죠. 올라왔었죠. 이때는 5점 미만까지는 아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 고점 근처의 저점까지는 올라오는 모습 보입니다. 시간은 좀 더 걸렸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확인하실 수 있는 게 폭락폭이 클수록 회복하는데 시간은 짧게 걸린다는 겁니다. 폭락하는 폭이 작으면 회복하는 시간은 또 그만큼 또 작게 걸린다는 거.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주가가 폭락이 되면 정부에서 뭐 양적 완화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돈을 풀든 이거를 회복시켜 놓는다는 이 학습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깊을수록 빨리 회복하는 거. 네, 이런 특성을 요새는 보이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이럴 때 이런 애매한 요때는 한 7점, 6점, 7점 이랬을 것 같네요. 저 같으면 이럴 땐 들어가지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한 주식 한 10%쯤은 떨어졌을 테니 3분의 1 정도 ETF 들고 있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흐름 보다가 저는 5점 미만에 넣기 때문에 5점 이하에 넣기 때문에 일단 현금성 자산 들고 있다가 다시 요 바꾼 시점쯤 되면 다시 이전 평상시 비율대로 지수 추정 ETF를 3분의 2 현금성 자산을 3분의 1로 바꿔서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었다가 다시 또 마이너스 10%가 빠지죠. 그때 다시 지수 추정을 3분의 1로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3분의 2로 들고 있다가 확실한 이 5점 미만, 5점 이하의 이런 확실한 때 이 3분의 2를 투여해서 레버리지 등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통해 수익을 가져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도. 네, 최근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에서 21년 말까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시간까지 다 맞춘 겁니다. 작년 코로나 위기 이때 거의 뭐 2점, 3점 이랬죠. 이건 아까 살펴봤던 곳이고 그 이후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입니다. 근데 피어 앤 그리드 지수는 뭐 난리 나죠. 오히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이때만 먹고 이때 정고점 근처에 전 저점까지 올라오죠.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이때도 평상시에 3분의 2는 지수 추종, 3분의 1 현금 들고 있다가 마이너스 10% 이상 빠지면 포트폴리오 바꾸란 겁니다. 지수를 3분의 1, 달러를 현금성 자산인 달러를 3분의 2 들고 있다가 5점 미만일 때 이 3분의 2를 투여하라는 겁니다. 저는 레버리지 씁니다. 이때. 오히려 이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닥이 정해져 있죠. 평상시에 레버리지 들고 있는 것보다 이럴 때 레버리지는 단기로 써야 됩니다. 단기로 쓰는 게 좋습니다.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는 특히 횡보장에서 이게 녹는 모습을 보입니다. 레버리지는. 그래서 단기에 또 위험도 크기 때문에 단기에 쓰시는 게 좋고 하여튼 이때 써가지고 전 고점 근처 좀 낮은 부분까지는 올라오는 모습 보이니까 이때까지 수익을 챙기다가 이때쯤 이제 우리 평상시 비율대로 지수 추종 3분의 2 그다음에 현금성 3분의 1을 가지고 이 상승 흐름을 그대로 즐기시는 겁니다. 네, 다음 5점 이하가 올 때까지. 네, 전체적인 그래프입니다. 15년도부터 21년까지 한번 더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이러한 기회들 있죠. 이때는 좀 애매하죠. 이때도 애매하네요. 5점까지는 안 될 것 같네요. 이때 항상 5점 미만이었다는 거. 그리고 추가로 이러한 상승장들의 혜택을 우리는 평상시 3분의 2 정도 지수 추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Fear and Greed 지수는 7가지 경제 지표들을 통합한 지표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변동성 지수 등 그리고 옵션 시장 분위기 등 이런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준일 수도 있죠.
저는 주식에 확실한 이 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턴이 그랬죠. 자연의 섭리는 계산을 어느 정도 하겠지만 사람들의 이 광기는 예상을 할 수 없겠다라고 했죠. 그만큼 주식시장의 광기는 자신도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심리가 저는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하나만 봐도 될 정도입니다. 7가지 주요 경제 지표들이 다 들어가 있고 심리 이렇게 잘 반영하고 사이트 하나만 들어가면 딱 나오고 얼마나 직장과 병행하기에 좋습니까? 그냥 사이트 한 번만 딱 들어가 보면 거의 한 10초 잠시 봤다 끄면 그날 하루 분위기를 알 수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 기본적으로 이 피어 인 그리드 지수 자체가 S&P 500 지수를 바탕으로 하는 이렇게 산출하는 지표가 많다 보니 이 지수 추정 ETF와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개별 종목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7가지로 몇 가지 지표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지표들은 많지 않습니다. 애플 하나만 모니터링하는 지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수 추종 ETF는 그런 점에서 장점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물며 어떤 경우 이렇게 계절별 S&P 500의 지수 변화 이런 것들을 100년간 이렇게 분석해 놓은 그런 자료들까지 있을 정도니까 말이죠. 여담으로 Sell in May, Buy in October랍니다. 그리고 이럴 때 레버리지까지 단기로 사용까지 해볼 수 있다는 장점. 이자 단점.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가 저점 위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냐면 고점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고점보다는 저점 판별에 유용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제가 저점 5점 미만 이럴 때만 설명드렸지 뭐 80점 이상, 85점 이상, 95점 이상 이런 것들은 크게 유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패턴화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5점 이하일 때 풀로 분할 매수 들어간다는 거 한 3번, 4번 정도 나눠서 그 시기 때 5점 미만일 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기본적인 투자의 원칙에 잘 부합하겠죠. 그리고 이런 바닥대, 괜히 애매하게 20점 이럴 때 들어가시는 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20점에서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올라가는 것만 보통 생각하는데 내려가는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5점 이하일 때 이럴 때는 솔직히 바닥이 지지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가 평상시에 뭐 TQQQ나 QLD 이런 레버리지 상품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 레버리지 변동성을 견딜 수 있으시다면 저는 뭐 별 말씀을 안 하겠지만 저는 레버리지를 평상시에 쓰는 것은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전 마진이 확보된 1월 5점 미만인 이런 시기 때 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격언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마마가 한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과 재능 있는 사람은 세상에 넘쳐난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즉 성공을 하려면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운들, 5점 미만의 이런 행운들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당장 다음 주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남들은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고 주식에 몰빵한 사람들이 이때 후회를 하고 있을 때 현금을 투여할 자산이 없어서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 울상 찍고 있을 때 우리는 들고 있던 3분의 2만큼의 이 현금성 자산들을 토대로 이때 레버리지 들어가자는 겁니다. 네, 이 점수는 실제 2020년 작년 코로나 위기 때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때 한 주 후반에 한 3-4번 정도 분할 매수 천천히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상입니다.